안녕하세요. 김재현의 리포트입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들리고요. 시내 대형 백화점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어느새 완성이 됐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전망을 담은 이 리포트들이 이제는 속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시장 전반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섹터별 리포트들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그 가운데 일단은 세 가지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성과 좋았던 올 한 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었어요. 내년도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그에 대한 전망과 전략 담은 리포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ETF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섹터 리포트인데요. 올 한 해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섹터군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빼놓을 수 없었죠. 그 가운데 조선, 방산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주식 전략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명관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K 프리미엄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K 팝부터 K 푸드, K 뷰티, K 방산, K 이 프리미엄의 확장이라는 부분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최근 저희는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전략 역시 이 K 프리미엄의 초점을 맞춰서 가보자 하는 게 유명관 애널리스트의 일단 전반적인 틀에서의 의견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유명관 애널리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어닝, 그러니까 기업의 성적표이죠.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줄 수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배수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역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은 개별 산업단에서 기업단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다라는 전제하에 앞단에 있는 두 가지 기업의 어닝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다, 우상향하는 흐름이다 하면 주가의 흐름은 당연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전제하에서 두 가지 모두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리포트가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닝이죠. 가장 중요한 실적.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부터 보면 올해 9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급격하게 개선됐고요. 이 같은 흐름은 내년과 내후년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과 2027년의 이익 컨센서스 역시 모두 다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예상하시듯이 반도체의 상향폭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디스플레이, 정유, 그리고 조선과 증권, 유틸리티, 또 지주와 IT 하드웨어, 전력기기 업종의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니만큼 일단은 2026년 한 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단에서도 매출보다는 이익률 개선이 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분기별로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증가와 환율 효과로 인한 이익 모멘텀 개선이 지속될 상반기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기업 수익성의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그리고 높아진 실적 기대치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반기 대비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정책 효과 그리고 기업 현금 흐름 개선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의 확보, 여기에 이익 안정성의 확보, 이 모든 요인들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확대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은 구조적으로 PBR 리레이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익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의 기업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같은 요 산업군의 시장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그러니까 낮아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PER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주가 상승을 위한 요건, 앞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드렸던 이익과 밸류에이션 모두 다 지금 레벨업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해서 둘 다 모두 다 만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일단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이익 모멘텀은 상반기에 조금 더 집중돼 있을 걸로 보이고 하반기 실적 증가율이 완만해지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조금 더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큰 시각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저희가 K프리미엄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선호 업종 이 리포트에서 꼽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셔야 할 것들이 K프리미엄의 시작을 알렸던 금융과 지주, 그리고 K프리미엄의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와 전력기기, 조선과 방산 역시도 내년까지도 계속 봐야 할 업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K프리미엄의 부활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2차 전지 볼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K프리미엄의 원조라는 말이 어울리는 바이오까지도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을 추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또 삼성물산과 SK, KB금융, 삼성증권,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어요.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되는 리포트 확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2026년 전망 리포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주식 전략입니다. 2026년 전망 증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예요. 뭘 증명한다는 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최근에 메타와 오라클을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결국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 투자를 위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잠식해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익은 그로 인해서 그에 비례해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내년 내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이 리포트에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AI 생태계의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빅테크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80%까지 근접하게 되는 내년 상반기,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쯤에 특히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AI 테마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환경이기 때문에 라는 답이고요.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좀 선별적으로 테크 안에서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럼 선별적인 투자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서는 결국 답은 수익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미국 테크 안에서 저희가 AI 수익성 우려에서 그래도 조금 안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려보자 했을 때는 M7이 아닌 M5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과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요 정도 일단은 좀 추려보자 하는 의견이고요. AI 수익성에 대한 고민 말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고민되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이슈이죠. 내년에는 미국의 정치 이벤트가 있죠.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를 앞두고 전기료나 식품 가격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중간 선거 전까지 물가 조절과 경기 부양이 너무나 중요한 미션인 상황입니다. 이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공급 확대 그리고 일부 상품들에 대한 관세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리포트에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에너지 생산량 역시 그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때문에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시행됐던 핵심 관세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여기서 마련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영향이 반영된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로 인해서 낮아지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상승 구간 안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지 수단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제 내년 한 해 눈여겨볼 테마로는 이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의 원자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전략적인 중요도가 높은 히토류와 우라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자본 지출 부담이 덜한 중국 테크주, 여기에 추가적인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의 핀테크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방산, 이렇게는 꼭 가져가야 할 만한 주요 테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최선호주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페이브 티커스는 인프라 관련 ETF 있고요. AIQ 테크스는 AI 테크 관련한 ETF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SHLD 방산 ETF, 그리고 URA 티커스는 우라늄 관련 ETF, 그리고 링 티커스는 금채굴 관련 ETF도 역시 탑픽에 들어있고요. 히토리오 ETF인 레맥스, 그리고 핀테크 관련한 아크 FM ETF 역시 최선호주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테크 전반, 그리고 중국 바이오 전반 보는 글로벌X ETF들, 여기에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 여전히 좀 유지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NDIA 티커스는 인도 관련 ETF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동호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조선 방산 섹터 전망 리포트입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리포트는 조선 섹터와 방산 섹터에 대한 시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올해 사실 조선 방산은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섹터였는데요. 그 가운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조선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 조선주 주가 상승 요인을 봤을 때 조선의 경우 멀티플 리레이팅보다는 이익 상승이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한미 조선업 협력 같은 이 멀티플 리레이팅의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티센크루프나 미쓰비시 등의 해외 업체 대비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 오히려 디레이팅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내년은 이제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 우선은 적고 있습니다. 이익단에서도 기대 요인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이익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주가를 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이익단에서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미국과 상선, 군함 관련 실질적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 또 미국 이외에도 글로벌 군함 교체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 감안하면 군함 수출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여서 이익단에서 조선주 주가를 끌어줄 요인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2년간 저조했었던 LNG 운반선 수주가 내년에는 크게 늘어날 거란 점도, 이게 또 2030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시계열을 넓힌 증익에 대한 기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하면 내년에도 조선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증익이 주가를 이끄는 핵심적인 동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멀티플 리레이팅의 여력도 동종업체 대비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잠재력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섹터 전반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선과 엔진의 조합으로 실적이 견고할 걸로 보이는 HD 현대중공업을 목표 주가 74만 원 유지하면서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차선호주로는 삼성중공업 꼽고 있고요. 이어서 방산이에요. 사실 올해 우리나라만 방산이 좋았던 게 아니라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은 특히나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산주 역시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면서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던 업종군인데요. 주가 상승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EPS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매력도가 높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전체 시각입니다. 일단 큰 전제는 그러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군사 위협이 상승하고 있고 또 군수 물자는 또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서 글로벌 국방 예산 증가세는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글로벌 군비 증강 트렌드 지속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장 규모의 확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매출 고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여건은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재무장을 선언했던 유럽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무기 획득에 나설 걸로 보이는 상황인 만큼 그로 인한 수주 증가, 그로 인한 수출 증가, 그로 인한 매출 증가, 이익단에서의 증가 모두 다 우리나라 업체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올해 8.5% 수준이었던 글로벌 무기 획득 사업 내에서의 한국 방산업체들의 점유율은 내년 이런 환경 안에서 10%대를 다시 회복할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수치화에서 보면 K방산 수출 모멘텀은 내년도 올해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 하고 있는 전망이고요. 급증하는 수출 모멘텀 그리고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모두 방산 섹터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어닝 모멘텀이 강하고 유럽, 중동 등으로의 수출 모멘텀이 풍부한 개별 종목으로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관점 안에서 현대 로템 목표 주가 30만 원 유지하면서 최선호주로 꼽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선호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또 흐름 좋았던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 담은 리포트들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여타 개별 섹터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내용들 좀 추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